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노트 기어에서 이제 리뷰를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맥북 프로는 왜 리뷰를 안 하느냐 이런 요청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맥북 프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맥북 프로를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맥북 프로는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는, 그리고 저 말고도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기어는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트북이 좋아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 어떤 관심 기종이라든지 바이럴을 통해서 조회수를 통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맥북 리뷰를 구태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북 리뷰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맥북의 그 폐쇄적인 정책 때문인데, 이 맥북은 윈도우 노트북하고 달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2018년 이후 모델에서부터는 이제 T2 보안 칩셋을 집어넣어서 메모리, 그 다음에 SSD 전혀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메모리와 SSD는 규정된 가격이 있죠. 실제로 1TB 기준으로 한 20만원대 정도면은 NVMe SSD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처음에 제품을 주문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맥북 프로 16이고 여기 15입니다. 이건 2018년 모델이고요. 맥북 프로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64GB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64GB로 확장하는 데는 거의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SD 2TB 그리고 메모리 64GB로 확장을 하게 되면 2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하고 SSD를 퓨전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애플은 SSD하고 메모리, 노트북에서 프로세서하고 GPU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품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못하도록 차단을 해놨다는 거예요. 2018년 이전 모델까지는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사설업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전용 인터페이스, SSD 같은 경우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고정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납땜이 돼서 나오는데, 메모리 납땜된 것을 이제 제거하고 고용량으로 넣은 다음에 버스만 조정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T2 보안 칩셋이 들어간 이후로는 이게 애플 진단 프로그램에서 오류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정해진 대로 사용해야 되고, 애플에서 SSD, 메모리, 정해진 가격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비롯해서 스피커 모듈도 교체를 하면 안 돼요, 사설로.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서 그 아이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진단 프로그램에서 통과를 해야 정상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마진을 자기 멋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윈도우 진영의 노트북들은 정말 이제 SSD나 메모리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최소한도로 좀 낮춰서 가성비를 높일까 이국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애플은 아시다시피 OS X, 지금은 이제 macOS라고 부릅니다. OS X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OS X는 그게 로마 숫자예요. 그래서 10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iOS를 비롯해서 애플의 생태계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macO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macOS가 이제 유닉스 기반의 OS죠. 그래서 서버 기반으로 한 OS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 서버 OS로서의 기능은 최근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소비자용 OS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맥북 프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맥 프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맥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탑 형태로 나오는 정말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에 해당하는데,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에 해당할 만큼의 구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PC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건데, 지금 요 어댑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의 어댑터가 보시면은 87W, 정리 용량이 87W예요. 그러면 이제 16인치로 커지면서 정리 용량이 보시면은 96W로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 96W면은요, 이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시지만, 이 맥북 프로에 탑재되어 있는 인텔 9세대 i7이든 i9이든 프로세서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45W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5W를 빼면 거의 절반밖에 안 남죠. 그래픽 칩셋이 40W 이하의 전력을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디스플레이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SSD 있고 그 외에 이제 인터페이스 IO도 있으니까 나머지 전력을 다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픽 칩셋이 30W대 내외의 그래픽 칩셋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전력 소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용 그래픽 칩셋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스테이션에 맞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 OS 전용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뭐 로직 프로, 영상을 하시는 분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윈도우 계열에서 돌아가는 전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어도비 프리미어 대비 뭐 한 대여섯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맥북 프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이 윈도우 노트북,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제가 게이밍 노트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17구 같은 여러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660W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두 개의 전원 장치가 연결이 되는데, 예, 거기에 뭐 6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펙만 맞춰놓고 뭐 하드한 어떤 그 작업은 어려운 게 사실은 맥북 프로예요. 그리고 이 맥북 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얇고 그 안에 공간 없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발열 대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인치 2018년 모델만 해도 쉽게 과열되고 그런 물로 인해서 쓰러틀리기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16인치에서는 조금 뭐 히트파이프의 냉매를 좀 개선을 하고 내부 공간을 조금 넓혀서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놈이 그놈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트캠프를 설치를 해서 윈도우를 구동시켜 보면 굉장히 이거는 뭐 난로처럼 변하거든요. 그리고 재성능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돌아가는 윈도우에서 뭐 재성능이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시스템 자체, 이 말하자면 냉각 시스템 자체도 이 하드웨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맥 OS 상에서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이 좀 더 적게 느껴질 뿐이고, 그리고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쿨링팬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구동시킵니다.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능보다는 쾌적성, 그리고 또 겉으로 느껴지는 만족감, 뭐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제 취향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원칙에 이 애플 맥북 프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뿜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예, 그냥 뭐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저는 어차피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맥이 나오면 구입을 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애플 정책 보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스피커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한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 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이제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케이스랑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SSD, 그리고 뭐 스피커,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사설에서 작업을 못 해요. 물론 뭐 사설에서 작업을 현재 하더라도 T2 보안 칩셋이 디스플레이까지는 아직까지 인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제 오류 코드가 나서 시스템이 셧다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부품들은 다 사설에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가 거의 90만 원 돈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애플의 마진 정신으로 보면은 배터리도 한 5, 60만 원 받아도 시원찮은데 왜 배터리를 저렴하게 받을까? 배터리는 그래도 이게 외부에 들고 다니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노트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마저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유저들이 이제 애플을 좀 떠나지 않을까. 야, 배터리까지는 그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요? 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저는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서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들은 구태여 홍보를 안 하리라. 구태여 뭐 그걸 통해서 조회수를 이끌어낼 필요도 없고 관심을 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어떤 식의 기술을 적용을 했는지, 또 세대가 바뀌면서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되고 4년 주기로 풀체인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최초의 2004년도에 맥북 프로가 이제 파워북이 맥북 프로가 됐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유니바디, 지금의 이렇게 유니바디, 요거는 CNC로 가공을 한 거예요. 요 변체는 CNC로 가공을 해서 깎은 겁니다.
통알루미늄을 깎았어요. 2012년도에 레티나라는 모델이 나왔고, 2016년도에 이제 터치바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 시장을 목표로 해서 2019년 말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2020년 시장을 목표로 해서 맥북 프로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키우고, 네, 키보드 구조를 버터플라이 이거는 실패한 키보드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문제를 쓰다 보면은 일으키게 되는데, 네, 이거 무상 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쓰시다가 뭐 망가지게 되면 또 무상 교체 받으시면 되죠.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먼지 때문에 접점이 안 좋아져서 잘 안 눌리는 현상. 그리고 뭔가 버추얼 키보드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키 스트로크감이 영, 예, 후지죠. 예, 실패한 키보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키 스트로크감이 좀 깊어지고, 그래봤자 이 윈도우형 노트북에 비해서는 키감이 안 좋아요. 뭐 이걸 가지고 키가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저는 예, 상당히 맥북 프로의 키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태여 저희가 이제 맥북 프로 리뷰를 왜 안 하냐? 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안 합니다. 네. 예, 애플의 그 마진 정책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를 괜히 저희들까지 앞장서가지고, 좋아요, 괜찮아요, 뭐 사세요,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막 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맥북은 뭐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워낙 충성도가 높아서 괜히 또 그렇게 되면 어그로 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최신 노트북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나온 소니 바이오 그 비즈니스용 노트북인데요. 예, 이 모델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트리너 2,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가 탑재가 되는, 물론 이제 윈도우 7으로 제가 바꾸긴 했습니다만, 13년째 지금 현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부에 나가서 그 워드 작업할 때는 이 4:3 비율의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워드 작업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보시면 여기 DVD 슈퍼 멀티 드라이브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모델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이 수명이 길까. 그래가지고 이제 충방전의 그 사이클을 굉장히 좀 잘 맞췄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보시다시피 XGA입니다. 1040에 768. 어이가 없는 해상도죠. 윈도우 진영의 노트북들이 하이 DPI에 있어서 그 애플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2012년까지는 이런 해상도, 물론 이제 요때 당시만 해도 4:3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와이드로 16대 10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1280에 800 해상도로 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를 이제 표준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이 DPI가 이제 맥 OS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를 이제 그렇게 되면 계단 현상이라든지 뭐 번지면 이런 그 말하자면은 뭐 그 디스플레이 최적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맥북 레티나가 출시가 되면서 풀 HD 해상도의 대중화가 윈도우 노트북에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 PC의 해상도를 높여준 현격한 공은 애플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QHD라든지 UHD가 노트북에 적용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맥북 프로 레티나입니다. 얼마 전에 배터리 방자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상위 한 90% 사이, 그 사이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100%로 충전하지 않고 90% 정도, 지금 이제 94%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를 계속 끊고 50%까지 내려가면 다시 충전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3년째 아주 멀쩡하게 잘 배터리가 살아 있습니다. 배터리 리필해놓고서 관리한 척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보시면은 리필한 흔적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필을 하게 되면 이 스티커 여기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요거를 밴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초음파 접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 밴을 갈라서 안에 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원래 그대로입니다. 원래 그대로의 상태예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관리만 잘하시면 여러분들 노트북 배터리도 이 정도 쓰는데,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도 그만큼 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용량이었습니다. 6셀 배터리였고요. 10.8V 6셀 배터리였고 56W입니다. 노트북 하면은 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한 3,000대 정도를 뭐 제가 좀 사용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기종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트북은 가장 가벼운 게 최고다.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들고 나갈 때 가장 제 손에 많이 들리는 노트북이 바로 이 노트북입니다. 내구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좀 험한데 상태가. 그래도 이거 예 그랜 14 2020 모델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칼로 이거 보셨죠 영상에서? 네. 하지만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배터리 오래가고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받쳐주고 이렇게 가벼우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북은 아시다시피 이게 상처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조금만 긁혀도 이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노트북 험하게 쓰는데 이 맥북만큼은 이렇게 케이스 들고 다니면서 씁니다. 아 맥북은 저도 잘 감당이 안 돼요. 윈도우 노트북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맥북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상처가 많이 나야 이렇게 좀 멀쩡하더라도 새로운 노트북 나오면 바꾸고 싶지, 이참에 한번 바꿔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게 상판하고 일체화가 돼 있어서 상판만도 교환이 안 돼요.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의 이 컬러가 이 코팅층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코팅층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코팅층 벗겨지는 그런 문제점이나 상판에 뭐 흠집이 났거나 이런 부분적인 수리들도 상판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90만 원 돈 나가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맥북은 이 용도에 맞게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뭐 윈도우 노트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그냥 워낙에 또 충성도가 높으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야 이건 이런 문제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다 이렇게 또 단점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그걸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건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리뷰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별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